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할 내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정된 이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국회에서 어제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제 요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끝나고 기재부에서 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중심으로 해서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만 깊게 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대폭 인상이 됐죠. 경영위기 업종 등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원 기준이 개선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원래 기재부 안과 바뀌어진 점이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돈이 되는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만 좀 깁니다. 영상 오늘 미리 좀 말씀드려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독자님만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구독자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다. 그 약속이 뭔지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바뀌었죠. 900에서 2000으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요 표는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공문에 나온 표고요. 신문기사도 다 이걸로 보고 신문을 내죠. 보도를 하죠. 자, 보시면 파란색만 보겠습니다. 2천만원, 1,400만원, 900만원. 그냥 금액이 크게 뛰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제 눈에서도 이렇게 레이저 나오지 않나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런가요? 금액이 커요. 생각보다. 처음에 900, 2000까지 뛰었기 때문에 물론 다 받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 표는 좀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원 대상입니다. 자, 8월 16일부터요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이신 분들, 이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178만 명을 대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 그런데 언제? 8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중요한 게 집합금지는 무조건 받아요. 일단. 근데 영업제한이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버팀목 플러스 때처럼 매출이 감소된 조건이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영업제한이라든지 매출 감소된 경영위기 업종도 매출 하락이 기본 조건입니다. 또 억울한 사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경영위기 업종 확대가 됐다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경영위기 업종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매출 감소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두 개를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하면서 매출 감소 그 기준선을 2개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진한 원과 하얀색 원이 있었죠? 하얀색 원에 뭐예요? 발표 안 됐는데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 분명히 들어올 거다. 역시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이제 이게 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기준선. 볼게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00년 상반기 비교해서 매출 하락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19년도 상반기와 2000년도 상반기 매출 하락 나와야 된다. 19년도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 매출 하락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 2019년 하반기와 2000년 하반기 뭐 해야 돼요? 매출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2019년 하반기와 2000년 상반기 비교해서 매출 하락이 나와야 된다. 언제? 여기가. 이게 요번에 들어간 거야. 요번에 오늘, 그러니까 오늘 기재부에서 추가 발표하면서 이게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없었어요, 지난 안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흰색 동그라미 쳤었죠, 그때 설명드릴 때. 이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2000년 기준 가볼게요. 2000년 기준으로 2000년 기준 상반기와 2000년 하반기, 2000년 기준 상반기와 2001년 상반기, 이 기준을 삼습니다. 이때보다 이때가 작아 된다는 얘기예요. 또 새롭게 들어온 게 2000년 기준으로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이게 추가가 됐죠. 두 개가 추가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연매출, 2019년 연매출과 2020년 연매출 비교하는 거. 자, 이거 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켜시고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십시오. 자, 빨간색은 뭐냐면 연과 비교한 거예요. 이게 기재부가 어떻게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오늘 기재부 공문 나오고 영상을 바로 찍어 올리면 되겠죠. 근데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기준으로 주는 거지를 연구하느라고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예, 뭐 영상 만드는데 저는 뭐 이렇게 큰 시간 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이거를 연구하거든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왜 빨간 선으로 쳤냐면 보시면 연과 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과 연은 뭐냐, 19년도 상반기, 2000년도 상반기죠. 19년도 하반기와 2000년 하반기죠. 연도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직전 분기예요. 직전 분기. 직전 반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직전 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PPT로 다시 한번 만든 거예요. 자, 일단 연매출 비교 들어갑니다. 19년도와 2000년도 연매출 비교가 돼야 되겠죠. 이게 점이 뭐예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때보다 이때가 낮아져야 됩니다. 연매출. 그 다음에 19년도 상반기와 쭉 따라가 볼까요? 2000년 상반기. 그죠? 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2000년도 상반기가 줄어야 돼.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줄어야 돼.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 가볼까요? 2000년 상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가 비교해서 줄어야 돼. 다섯 번째 가볼까요? 200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상반기와 여섯 번째 2021년 상반기가 비교해서 이때가 줄어야 되는 거죠. 자, 점은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준점, 이때보다 여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화살표가 받는 쪽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요거랑 요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딱 그냥 얘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상반기 그냥 무조건 그냥 상반기 비교한 거예요. 상반기 비교해서 매출 줄어들면 줄게, 하반기 비교해서 매출 줄어들면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들어온 게 직전 반기랑 다음 반기, 이걸 또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심플해요.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그냥 상반기끼리 비교하고 하반기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제는 반기별로 비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딱 보시고 매출액 보시고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얘네가 막 만든 것 같은데 막상 이제는 도표화 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있구나 얘네가.
기재부에서 되게 심플하게 상반기 비교하고, 그죠?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께서 내가 매출 하락이 됐는지 좀 보셔야 되겠다. 꼭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출 하락이 됐으면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 제한 업종과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조건이 안 되면 또 못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간이가세자분들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기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지금 오늘 나온 기재부 공문에서 간이가세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만 발표를 했어요. 공문이 나와봐야 압니다. 이제는 자세한 공문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자세한 공문은 사업 공고문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는 간이가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그건 제가 또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던 기재부에 나왔던 그 국회 추경 통과돼서 정리했던 기재부의 오늘 내용 안에서는 간이가세 얘기는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에도 못 받으실까봐.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 드리고요. 이 기준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이게 받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경영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비교만 하십시오. 그냥 비교만. 그 다음 요번에 60% 경영위기 업종이죠. 60% 이상과 10에서 20% 구간이 새로 들어왔죠. 요 부분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이 하신 분들 60% 이상 요쪽과 요쪽이 이제 추가가 됐죠.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 이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금액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얘기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팀목 플러스 때 집합금지, 그죠? 그 다음에 영업 제한, 이런 업종이었습니다. 물론 요번에 기재부에서 공문이 정확하게 나오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버팀목 플러스 때인데, 그 당시에는 요거였어요. 업종들이 요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팀목 플러스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1차 명단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재부 공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버팀목 플러스 때에 받으셨던 분들은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1차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문제죠. 이걸 주장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 특히 간이가세자분들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는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이 신청 들어가셔서 이제 받았었죠. 그래서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죠. 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문을 분석을 했는데 좀 디테일합니다. 좀 어려워요. 이제부터 약간 걱정되는 게 장년층이 이해를 못하실까봐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팀목 플러스 때에 아시겠지만 걔네가 서류를 요구했죠. 우리는 무조건 서류 기준대로 갈 거야, 이거였죠.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춰주면 돼요. 그죠? 행정은 무조건 서류입니다. 행정은 무조건 서류예요. 징빙만 되면 돼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징빙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는 게 경영위기 업종이 있죠. 이번에 이제 일반 업종 얘기가 없어요. 일반 업종 얘기가 없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알고 보니까 내 사업자 등록증 깠더니 나 보니까 경영위기 업종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사업자 등록증 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경영위기 업종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경영위기 업종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이거 좀 사진이 약간 깨졌네요. 지난 영상 보십시오. 거기에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경영위기 업종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자기 사업자 등록증 보라고 했잖아요. 종목에. 자, 우리도 한번 머리 굴려봅시다. 무슨 얘기 드리냐면, 이번에 금액이 크죠. 제가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 같이 연구해 봅니다.
첫 번째 홈택스 가세요. 자, 홈택스 가셔갖고요. 일단 내 업종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종목은요, 이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주 업종 코드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이제는 그 업태 이렇게 있고요, 종목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은요,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할 때 그냥 세무소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요. 그냥 비슷한 걸로. 중요한 건 업종 코드거든요. 코드가 뭘로 잡혀 있는지. 홈택스 가신 다음에 마이 홈택스 들어가시고요. 사업자 등록 사항 및 담당자 안내라고 보실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따라만 해보세요. 그냥 사업자 등록 사항 및 담당자 안내, 요게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 사업자 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기 누르세요. 오른쪽에 스크롤 이렇게 내리시면 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업종 코드 지금 보려고 가는 거예요. 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종 코드 보려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업종 코드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940916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경영관련 홍보 서비스, 광고 대행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94091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주 업종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다 다르겠죠. 이제 여러분 홈택스 들어가시면 이게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따라만 하세요. 다시 홈택스 메인 페이지 가신 다음에 업종 코드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업종 코드라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올 겁니다. 국세 뭐 이렇게 메뉴 안내라고 해서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기준 경비율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업종 코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일단 따라만 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뭔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걸 하셔야 되는지. 가보시면 업종 코드 표준 산업 분류, 이거 말고 딴 거 말고 요거 다운로드 하세요. 업종 코드 표준 산업 분류 연계표, 요거 다운로드 하십시오. 요거. 자, 들어가시면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찾기예요. 그게 단축키인데 컨트롤 F, 컨트롤 키와 F 키를 누르면 찾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찾기가 나올 거예요. 엑셀표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열면, 그러면 자기 업종 코드 아까 홈택스에서 벗었죠? 940916, 그죠? 저는 이제 940916 이렇게 아까 돼 있었잖아요. 그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업종 코드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업자의 업종 코드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940616이 뭐냐면 인적 용역, 기타 자영업, 행사 도우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였던 이 업종 여기 있죠? 이거 경영위기 업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12개 세세분류 업종이죠? 이게 여기에요, 여러분. 업종 코드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자기 업종 코드가 여기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이거를 버팀목 플러스 때 내가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 해당됐을걸요? 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왜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금액이 상당히 커요. 너무 흥분했나 제가?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경영위기 업종도 사실 400만 원이잖아요. 일단 매출 하락이 60% 이상이신 분들 금액이 크다고요. 이거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반 업종이라도 꼭 확인하시라 그랬죠. 제가 저번 영상 때 나 알고 보니까 경영위기 업종이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이제 갔죠. 세세분류라고 그랬죠. 세세분류. 자, 여기 봤더니만 업종 코드가 940916 갔더니 행사도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을 쭉 돌려보시면 쭉 옆으로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산업표준이 나오거든요. 저 보세요. 940916이죠? 오른쪽 세세분류, 여기가 이게 보시면 세세분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세세분류라고. 전시, 컨벤션, 행사 및 대행업이죠. 그죠? 이 940916 산업표준 업종으로 보면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이죠.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경영위기 업종.
여기 있죠.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뭐야 노란색으로 체크돼 있죠.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보세요. 매출 40% 이상 60% 미만 황색이 그거 얼마야?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안으로 본다면 40에서 60. 매출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 매출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 구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사실 그 기재부 공문 받고 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때 되게 어려워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서류를 요구했단 말이죠. 걔네가 공식적인 서류 내놔 이러고 했어. 서류 내놔. 그럼 우리도 그래 서류 내줄게 이거죠. 봐라 업종 코드 이렇게 돼 있다. 나 보니까 이 업종 코드다. 지금 나 여기 들어간다. 경영위기 업종 맞다. 나 1차 명단에 들어가면 돼요. 살짝 1차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뭐 받는 거니까. 근데 더 받을 수 있는 분이 또 생길 거고요. 아니면 일반 업종에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경영위기 업종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분도 주장해서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재부 공문 받고 그래? 그러면은 저는 알죠. 예, 저는 이런 걸 너무 잘 알죠. 예, 왜냐면 방송에서 경제평론하고 무엇보다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창업 쪽에서 책을 3권이나 썼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잘 안 들었죠 그동안. 예, 베스트셀러기도 하고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그래? 그럼 업종 코드 까고 그러면 이 주장해야죠. 이제 전시 컨벤션 나 봐라 940616 전시 컨벤션이다. 그거 얼마야? 이 돈 내놔라 이거죠. 맞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 관련 홍보 서비스, 광고 대행업. 이거 보고 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업태 종목 있잖아요. 종목에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세무서 가시면요. 그냥 걔네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뭐 보고 나서 이게 이쪽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업종 코드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명단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1차 명단에 들어가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1차 명단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들어갔긴 했는데 나는 이쪽에 다른 업종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다른 분 쪽에 해당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초록색, 막 황토색, 황색 이런데. 그러면 주장하셔야죠. 더 내놔라 이거죠. 난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일반 업종에서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내가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오늘 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깁니다. 그때 버팀목 플러스 때 저도 분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 읽죠. 제가 여러분 정말 수천 개였어요. 댓글 찾아보십시오. 제 영상 댓글 주신 분들 다 읽고 다 소통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걸 케이스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 사례 연구라고 그래요.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지금 버팀목 플러스 콜센터는 힘이 없고요. 솔직히 콜센터한테 뭘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다 힘이 없어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전달하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노를 많이 하실 분들도 생겼고 기준선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선이고 그럼 우리도 준비를 잘 하자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준비 잘 하자. 이번에 꼭 받자 이거죠. 그리고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길어질까봐 더 다른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오늘 공문 보니까 그래? 이거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네. 이거 되겠네.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오늘 너무 덥습니다, 사실. 네. 또 있어요. 아, 이거 할 얘기 너무 길다. 자, 아무튼 요거 아시겠죠? 요거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 PDF로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PDF를 또 이렇게 크몽 이런 데서 돈 주고 팔더라고요 또. 그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교수님, 학교에서 교수님이니까. 아, 교수님 얘기 다 거기에 뭐 다 실어져 있어요. 왜냐면 제 책이 거의 매뉴얼이거든요, 사실. 제 책이 거의 창업종에서 매뉴얼 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교수님 얘기가 똑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놔둬라. 그러죠. 제가 놔둬라. 그래서 원래 책을 내는 이유가 지식을 공유하려고 내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보시고 또 PDF 책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거 근데 여러분 꼭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 업종 코드 정확히 아시고 내가 그 업종 코드가 충분히 경영위기 업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력하게 자기 주장하셔서 이번에 꼭 경영위기 업종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세 번째죠. 지원 기준이 이제 개선이 됐어요. 지원 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200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인데, 이게 신문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공문 읽고 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기재부 분들께서 예를 좀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일단 우리가 이게 기준점을 말씀드렸죠. 이제 얼마 받느냐인데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죠, 기재부에서. 그래서 8천만원 미만, 8천에서 2억, 2억에서 4억, 4억 이상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예요. 이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8천만원 미만인데 그 8천만원의 매출을 어느 연도 매출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억 원이냐 2억 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로 가볼게요. 일단 어떤 한 분이 19년도 매출이 3억 원이고요 2000년도 1억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해당할까요? 3억 원이면 어디요? 이쪽 구간이고요 1억 원이면 어디요? 이쪽 구간이죠. 만약에 내가 1억 원으로 매출이 1억 원 구간이면 이쪽에 해당되는데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기재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2000년도 매출하고 19년도 매출이랑 2000년도 매출 선택해 이거죠. 둘 중 다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쪽에 해당하셨는데 왜? 2000년도에 1억 원 매출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데, 야 19년도 매출이 3억 원이면 이거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지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상당히 금액이 달라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리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 19년 매출, 2000년 매출 선택하라 이겁니다. 신청하셨을 때 그 신청이 버팀목 플에서 신청을 그 전산 낼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못 넣으면 덜 받는 거 이건 진짜. 이해되시죠? 내 매출액이 19년도 매출액과 2000년 매출액을 보시고 해당하는 구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어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만약에 요 예제라면 19년도 매출 3억 원이고 매출액, 왜냐면 매출액이 클수록 더 준다는 게 지금 기재부의 기조거든요. 더 많이 하락했으니까 더 많이 타격이 크니까 더 줄게, 이게 기재부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놓은 거죠, 지금 매출액을. 그래서 이거를 19년도와 2000년도 매출을 다 인정해 줄게 라고 이제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층이 또 보시기 때문에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반복되더라도요, 여러분 저한테 댓글로 말을 또 반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작년층이신 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댓글 달아서 반복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여러 번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니즈들이 다 다르세요. 저는
장년층이 정말로 혜택을 받기 원하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장년층이 인터넷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도 못 받으신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 댓글에다가 몰라서 못 받았다는 분이 나중에 저한테 막 댓글 써주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아마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쪽 구간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 하락분이 10에서 20, 50만원 준대요. 근데 50만원도요, 매출 구매별 지원 단가, 한마디로 여기죠. 예. 8월에 초에 공고문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안내를 하겠대요. 야, 이거를 나누겠대 또. 진짜 50만원을 가지고 또 나누겠다고 합니다. 뭘 나눠요. 그냥 주지 50만원. 아무튼 공문에 의하면, 오늘 공문에 의하면 이 매출별 규모 지원 단가는 8월 초 공문 나올 때 안내를 하겠대요. 일단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 죽인다는 건 아닙니다. 또 매출별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신문 기사에도 자세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해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오늘 나왔던 기재부의 공문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중요한 거, 이 매출 기준표 캡처 떠서 이거죠? 이거 캡처 딱 떠서 매출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동그라미만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만 해당되시면 일단은 기본 조건은 되는 겁니다. 매출 하락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되고, 얼마를 받느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받는지. 그 다음 또 하나, 약간 꼼수랑, 아니요, 꼼수는 아니죠. 당당한 권리니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해당하신 분들 보시고, 특히 일반 업종이신 분들, 내가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 실제 홈택스 들어가셔서 내 업종 코드 확인하시고, 그 업종 코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업태가 여러 개 계신 분들 있죠. 하나만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업종 코드를 다 보셔서 해당하시면 강하게 자기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받아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팁들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문에 끝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 제도 최대 3,150만원 플러스 알파로 확대. 또 이것도 자극적으로 또 쓰신 분 있을 거예요. 또 유튜버들 보면 뭐 최대 3,150만원 받는다 또 이렇게. 이런 거를, 이게 뭐냐면 1차 때 150만원 받았지? 세희망 자금 2차 때 200만원 받았지? 야, 버팀목 플러스 때 300만원 받았지? 버팀목 플러스 때 너희들 500만원 받았잖아? 야, 이번에 최대 2천만원 줘.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최대 혜택 받은 게 그동안 3,150만원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맥시멈만 다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맥시멈만. 그리고 받으신 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2천만원 받으신 분들은 매출이 연매출 4억 이상에, 그죠? 4억 이상에 집합금지에, 그럼 어디겠어요? 유흥이죠. 예, 유흥 쪽이죠. 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치적을 이렇게 준다고? 사실 이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만 하죠. 받지도 않은 돈. 또 이거 가지고 또 자극적으로 기사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또 언론에서 소상공인들 최대 뭐 3,150만원 받았다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니죠. 굳이 뭐 공문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나. 물론 뭐 기재부 마음은 이해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줬다, 최대 이렇게 줬다, 최대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뭐 이런 이해는 하지만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받으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은 억울하죠. 받지도 않은 돈 못 받았잖아요. 자, 아무튼 저는 여의도 정리맨이고요. 오늘 되게 길죠, 여러분. 지금 몇 분 지났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뉴스처럼 신뢰있고 유튜브처럼 다양하고 풍문처럼 재미있는, 그러면서 저희 장점인 딕션 좋고 이야기 쉽게 정리하는 여의도 정리맨이 되겠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구독, 좋아요 받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받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하신 분들의 질문, 구독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정보 드리는 거 잘 소화하시고요.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저는 경제평론가고 저희가 받는 구독보다 여러분의 재산상의 이익, 그다음 재산상의 증식 이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돈보다 행복이죠. 저는 행복주의자거든요. 돈보다 행복 아닌가요? 돈 많다고 해서 저는 불행한 사람 많이 보거든요. 제 주위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더 행복하시기를, 저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좋은 일만 많이 있으세요. 더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는요, 이제 손실보상 할 얘기가 손실보상제 얘기랑,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손실보상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 여러 가지 팁들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